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쁜 미꾸라지한테 알을 단단히 물려가지고 거지같은 뻘꾸디에 끌려 들어갈 뻔했으나 마지막에 각성! 스스로 지옥을 탈출한 그런 쓰니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선을 보고 난 후에 딱 3번 만에 그 여자에게 폭풍 공사를 당했고 그대로 인생을 조질 뻔했으나 안전하게 파혼했습니다. 끌끌 원지 나의 파혼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아까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내키지 않는다 라는 글 하나를 봤는데요. 그걸 보니까 제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래서 이렇게 살짝 풀어보고자 들어왔습니다. 거지같은 파혼썰이죠.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대충 넘어가고 작년 초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선을 보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방에 살고 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지금도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익 변동이 좀 있는 편이긴 해도 평균 한 7, 800 정도는 법니다. 그리고 상대는 나이 31살 서울 강남에 있는 영어학원 강사인 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개뻥이었어요. 이 거지같은 년. 참고로 같은 고향 사람이면서 아는 선배가 주선을 해준 겁니다. 여하튼 이 여자가 휴가? 여하튼 그런 이유로 잠시 고향에 내려왔었고 그때 때를 맞춰가지고 선을 본 건데요. 봤는데 야 이뻐! 되게 이뻤어요. 눈도 엄청 크고 피부도 뽀얗고 거기다 몸매도 굉장히 준수했죠. 그러니까 외모만 딱 놓고 봤을 땐 그냥 만점이었습니다. 최고였죠. 그렇게 얘 휴가 기간 동안 총 2번을 더 만났고 아니 2번을 만났고 3번째는 제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만났습니다. 4시간 거리예요.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일 끝나고 서울에 도착을 하니까 벌써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신천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술 마시고 커플 마사지를 받으면서 즐겁게 날을 샜죠. 그러다가 날이 밝아올 무렵 이 여자 집을 찾아갔는데 혼자 자취를 하고 원룸입니다. 갔는데 거기서 또 술 마시고 하하호호 놀다가 결국엔 해롱해롱 너무 피곤해가지고 둘이 같이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남녀 둘이 누워 있으니까 그 타이밍에 뭘 하겠습니까? 뻔하죠. 결국엔 폭풍 거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키우던 개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말티즈였나? 여하튼 조그만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자식도 그런 우리들 옆에서 연병을 하더구만. 눈치를 보니까 얘도 뭔가를 아는 것 같았어요. 지도 아는 거지. 합체. 여하튼 그러고 난 후에 한숨 자고 집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얘가 그냥 가지 말라고 합니다. 지가 벌어먹여 살린다며 자기를 혼자 두지 말라면서 울어요. 가지 말라고 웁니다.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무슨 미친 개소리여 싶었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을 한 후에 우는 거 살짝 달래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혼자 내려왔죠. 그런 뒤엔 매일매일 10통이 넘는 전화를 했으며 주말엔 항상 제가 서울로 올라가면서 연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건 또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짜증이 나던 게요. 당장 생각나는 건 몇 가지만 풀어보자면 아니 자꾸 용돈을 달래. 용돈을. 물론 달랄 때마다 좋습니다. 왜? 얼굴이 이쁘니까. 그리고 뭐 결혼 후에는 애는 낳지 않고 둘이서만 살고 싶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점점 도를 넘는 그런 요구들을 하는 겁니다. 뭐 가방 사달라, 뭐 해달라. 결국엔 저도 한계가 왔고 욱 해가지고 그만 만나자 라고 했더니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엄청 빨라요. 오빠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말입니다. 저도 참 병신 같은 게 얘가 얼굴이 너무 이쁘니까 그런 애가 막 울면서 용서를 구하니 그 거지 같았던 기분이 또 살살 풀려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똘똘이 새끼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니라 똘똘이가 시킨 거예요. 솔직히 얼굴이 못생겼으면 용서 안 했을 겁니다. 얼굴이 이뻐서 봐준 거야. 여하튼 크게 포닥거리 한번 하고 난 뒤에 용서를 했고 그러면서 다시 잘 지내나 싶었는데 이번엔요 얘가 자꾸 결혼을 하자고 보채는 겁니다. 뭐 사달라 돈 달라 이런 소리 대신에 이제 결혼을 하자는 겁니다. 계속 결혼하재. 솔직히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그냥 연애만 하는 거랑 결혼을 하는 건 아예 다른 문제니까요. 하지만 이제 슬슬 나이도 있고 또 다들 이러면서 결혼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폭풍 거시기를 많이 했던 건 사실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그래 우리 결혼하자.
이러니까 아니 이런 미친 이것도 뭐야, 이 얘기를 한 바로 그 다음날 일하던 학원을 때려치우고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때는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차피 내 마누라 될 사람인데 뭐 어때, 고향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아, 그러고 보니까 하루는 얘네 엄마가 제가 일하는 곳에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뭐 본인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눈치를 보니까 제가 뭘 하는지, 돈을 잘 버는지 그게 궁금해서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진짜 엄청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나는 또 무슨 대기업 사모님이 온 줄 알았어. 여하튼 그렇게 조금 있다가 정식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얘네 집을 먼저 가게 됐는데요. 뭘 사갈까 생각을 하다가 소고기 비싼 거 한 40만원 하는 거, 그거랑 과일 바구니 괜찮은 거 하나 사들고 찾아갔죠. 그리고 밥의 경우 잠시 나와가지고 비싼 식당에 들어가 먹었는데 밥값 당연히 제가 계산했습니다. 분위기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 뭐 이 정도면 됐겠지 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혼이라는 걸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사를 했던 그 다음날 얘가요 자꾸 지랄을 하는 거야. 연병을 뜨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 부모님께 첫 정식 인사를 드리는 건데 너무 허술하게 대접을 한 게 아니냐면서 말이죠. 난리를 부려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가 허술했다는 거냐 라고 물었더니 자기 친구 누구누구는 남친이 첫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백화점 상품권 500만원짜리 뭐 그걸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으니 어쩌니 하더니 인사를 다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500만원? 근데 얘가 말하는 그 친구 이거요, 얘 완전 개꼴초에다가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여자입니다. 아, 참고로 제 전 여친도 핵꼴초였죠. 저는 담배 안 핍니다. 뭐 듣기로 애견샵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얘도 이뻐요. 되게 이뻐. 둘 다 이뻐. 여하튼 서울에서 알게 된 친구고 제일 친하다고 했는데 얘가 이쪽으로 놀러를 와서 저도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노린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지랄, 그러니까 인사하고 싸우고 그러고 난 후에 이 친구가 놀러를 온 겁니다. 여하튼 술자리에서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요. 진짜 이날이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인생을 구한 날이죠. 유유상종이지 뭔지 둘 다 얼굴은 이쁜데 술 한잔 들어가니까 얘 입에서 옛날 얘기, 그 그지 같은 얘기들이 줄줄줄 다 나와요. 전날 어떤 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남자들하고 합석을 했는데 나중에 같이 일어나 나가다가 속옷 가게를 지나치면서 그거를 사달라 해서 30만원짜리 팬티를 뭐 얻어 입었니 어쨌니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진짜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런 얘기를, 이거 완전 꽃뱀 아닙니까? 달달달달달. 게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건지 그걸 실실 웃으면서 줄줄 뱉어요. 진짜 미친년인 줄 알았습니다. 여하튼 둘이서 그러고 놀았다고 하는데요. 둘 다 보니까 욕도 엄청 잘해. 나랑 있을 땐 욕 안 했는데 둘이서 막 아주 그냥 신났어요. 여하튼 그러고 있는데 얘 친구가 그럽니다. 근데 오빠 얘기 들었는데 진짜 실망이에요. 아니 남자가 인사를 왜 그렇게 허접하게 해? 상품권 500만원이면 되니까 다음에 꼭 그렇게 해요. 어쩌고 저쩌고 지랄지랄. 아니 근데 나를 언제 봤다고 오빠라 부르는 거야? 여하튼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전 여친에게 대놓고 물었죠. 야, 너도 내가 저렇게 해주길 바라냐?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바로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 친구도 그렇게 받았는데 나는 왜 안 됐냐고. 우리 엄마 아빠 500만원 콜. 이 순간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이 친구녀는 지 친구를, 그러니까 제 전 여친을 영어가 아니라 수학 선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아니 영어 강사 아닙니까? 이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래 영어죠, 영어야 히히히히. 야, 근데 말이죠, 제가 무슨 동네 바보도 아니고 딱 이쯤 되니까 뭔가 그 거지 같은 견적이 딱 나오는 겁니다. 느낌이 와요. 그래서 술자리 끝나고 집에 데려다 줄 때 얘기 좀 하자라고 했더니 지도 눈치가 있는 건지 그냥 집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잘 들어라. 너 여기서 그냥 집에 들어가면 모든 걸 나 혼자 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할 거다. 딱 이랬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집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잠 한숨 안 자고 천천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 기준
엄마들끼리는 이미 한 번을 봤었고 제가 얘를 저희 집에 인사시키려고 데려가는 그날을 신호로 결혼 준비 스타트하기로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요. 바로 이때 제정신이 들면서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 어쩐지 영어학원 강사라는 년이 원룸에 영어책 한 권 없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 출퇴근 시간도 불분명하고 낮에는 오로지 그때 그 말티즈 그 개새끼 한 마리랑 붙어있고 명품 사는 돈 그거 완전 우습게 생각하고 등등등. 그러니까 뭔가 혼미하고 티미하고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정보가 그냥 혼미해. 거기다가 애교를 부리는 스킬이 뭐라고 할까, 화류계 쪽에 그런 여자들 같다는 느낌? 그런 게 좀 강했었는데요. 물론 그때도 그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본 타시련이 그랬던 것들, 그렇게 넘어갔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화류계 여자들은 지들 스스로가 모든 남자를 다룰 수 있는 강력한 스킬이 있고 또 그런 만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창녀부심이 있는데요. 얘가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지나보니까 보이는 거죠. 결국 다음날 오전에 얘네 집에 전화를 했고 이리저리 해서 이 결혼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바로 또 얘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야, 너랑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우리 집 인사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상품권 사주는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이렇게 시원하게 파혼 통보를 했죠. 그랬더니 제가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가지고 빌고 난립니다. 특히 두 번째는 커피숍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봤는데 이게요,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처음 잤을 때처럼 또 통곡을 해. 엉엉 웁니다. 가지 말라고. 그러지만 아니야, 우린 끝이야 딱 이러고 바로 일어났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또 뭐 서울로 다시 올라간다니 어쩌니 자기를 잡아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조금 흔들렸어요. 너무 이쁘니까 흔들리는 거야. 하지만 결국엔 제정신을 차리고 박살냈습니다. 솔직히 얘네 아버지한테는 좀 죄송했어요. 워낙 좋은 분이었거든. 근데 만약 그대로 얘랑 결혼이라는 걸 했으면 집에 개새끼 똥내 풍겨가면서 평생 너희처럼 살았겠죠. 역시 이혼보다는 파혼이 훨씬 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는 게요, 잘못된 결혼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기회, 그게 바로 파혼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인생장치죠. 안전장치. 근데 쓰고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네요. 미안합니다. 댓글 1번. 아니야, 재미있네. 끌끌끌. 지옥 문턱에서 돌아왔구만. 됐으니 만약 그대로 진행을 했다면, 그렇다면 저는 오늘 파혼썰이 아니고 이혼썰을 풀고 있었겠죠. 2번. 100% 화류계구만. 이 양반 개호구 될 뻔했다. 됐으니 저도 나중에 감이 온 거고, 저 친구란 애가 멍청해가지고 큰 실수를 해주는 바람에 확실히 눈치를 챈 겁니다. 대들 2번. 근데 혹시 걔가 일부러 실수한 거 아닐까? 겉으로만 친구고 속으로는 질투해가지고 망해봐라 이년아, 뭐 이런 거 말이죠. 3번. 그래, 잘 피했다. 인생 망할 뻔했구만. 근데 많이 이뻤냐? 이뻐? 됐으니 솔직히 외모는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에 최고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 정도는 절대 못 만날 것 같아요. 없어. 4번. 가벼운 소개팅도 아니고 무리야 선짜리인데 상대의 신분이 불확실했다는 게 좀 놀랍네요. 여하튼 나중에 좋은 여자 나올 거니까 존버하세요. 쓰니 그게 그 여자가 선배를 직접적으로 알았던 게 아니고 선배의 아는 사람의 지인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있겠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지 뭐. 야, 인생 조질 뻔했네요. 축하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저 말이 맞죠. 파혼은 그런 거야. 감사합니다.